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가운데 한 편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자의 배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혜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포그래피 단어가 조금 생소한 듯한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 이 글자나 활판 인쇄를 뜻하는 타이포랑 기록법을 나타내는 그래피,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게 바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 활자 서체의 배열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문자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인 표현을 말하는 데도 쓰이는데요. 이 타이포그래피는 그림과 문자를 적절히 배합하고 또 글자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느낌을 살려내기 때문에 현대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한글이어도 글씨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이런 글자를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가 되어 있는 걸 보다 보면 이 글자가 마치 나에게 표정을 짓고 나에게 말을 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네. 이 특히 한글의 경우는 같은 글자라고 해도 그 초성과 중성이 크기가 다르고 또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이 결합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의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자의 개성을 보여주고 원하는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타이포그래피의 모든 것, 지금 함께 보시죠. 인류 역사에서 문자는 지식의 창고이자 지혜의 산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이포그래피는 인류가 최초로 문자를 고안할 때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알파벳으로 대표되는 진화 문자와는 달리 창제 문자이고 자음과 모음의 표준 형태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실제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미리 보여줬다는 점 등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하고 또 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잖아요. 그 의도를 또 조형적으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 명료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과 중성이 모아서 글자를 이루는 그런 모아쓰기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품고 있는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글자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글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일 익숙하게 보던 한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글꼴이라고 하면 어떤 글씨체가 떠오르세요? 이번 전시는 안상수체로 잘 알려진 한글 디자이너 안상수 씨의 글씨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한글 자음을 활용해 제작한 회화, 판화와 도록, 벽지, 엽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안상수체는 한글 창제의 원리에 근거한 아름다움을 살렸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훈민정음에는 끝소리에는 첫소리를 다시 쓴다고 했는데 끝이 다시 시작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우주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안상수체에서 초성과 받침이 같은 모양과 크기인 것은 바로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안상수체는 한국 최초의 탈네모꼴 글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그 80년대를 떠올려 보면은 명조, 고딕 그런 딱딱한 글씨만 있던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경직되어 있고 일률적이던 그런 디자인에서 탈피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기 문명의 발달 속에서 최근 20년간 가장 빠르게 변화하며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활자를 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는 활판 인쇄술, 또 그 인쇄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매체가 워낙에 다양해지다 보니까 매체 구분 없이 글자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 전반적인 그 결과물들을 다 타이포그래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고도 흔하게 만나는 타이포그래피는 어떤 것일까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현대인들이라면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선택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런 글씨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좋은 한글 타이포그래피란 어떤 것일까요? 예부터 한글이 가진 멋과 아름다움을 연구하여 현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쓸 수 있는 좋은 글꼴을 만드는 작업을 해온 이용재 디자이너가 이곳을 이끌고 있는데요. 한글의 또 다른 멋은 다른 문자와 달리 세로 쓰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낡은 책 속에서만 보던 세로 쓰기의 한글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꽃길체입니다. 요즘에는 세로 쓰기 한글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지만 옛 문헌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세로 쓰기 한글의 멋에 감탄하게 됩니다. 세로 쓰기가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우리 눈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긴 형태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가로 세로로 읽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비해서 세로로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뭐 눈동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고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작은 글자로 긴 글줄을 세로로 쓰면 이제 읽기가 되게 불편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통 하고요. 얼마만큼 빨리 글을 읽느냐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지적이 이제 온당한데, 우리가 뭐 시집이나 뭐 수필 같은 거를 누가 더 빨리 읽나 뭐 이런 거를 내기하면서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필집이나 시집 같은 어떤 그런 식의 글은 좀 뭐 천천히 읽더라도 내용을 뭐 음미해 가면서 읽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럴 때는 역시 세로 쓰기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용재 디자이너는 오래전부터 명조체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명조체는 가로 그은 획이 가늘고 세로 그은 획이 굵으며 내리 그은 획의 첫머리와 가로 그은 획의 끝머리를 세리프로 장식한 서체를 말합니다. 난독증을 앓는 사람을 위한 서체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난독증이 한국에서 연구가 많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랭스가 그 130ml 정도 돼서 좀 그래도 난독증 있는 사람들이 좀 읽기 쉬운 크기와 그 본문 길이를 좀 고려해서 만든 이렇게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나 다라 이렇게 받침 없는 글자들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운 형태의 상태인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읽기가 좀 느리고 되게 슬로우 리더라는 거를 알고 있다가 제가 영국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난독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되게 쉽게 말해서 판독하고 이해하는 뇌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이 중간에 연결하는 이 선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거나 끊기거나 아니면 되게 이렇게 웨이브져서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난독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디자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난독증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지 않은 건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난독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글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보이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폰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글씨체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텐데요. 좋은 디자인의 글씨체는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폰트 디자인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라는 사명감이 있기도 하죠. 폰트 회사는 열악한 시장 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서체를 만들 생각보다 빨리 만들 방법을 찾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서체를 만들려는 디자이너들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시장 거래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네, 글자가 말을 건다는 말이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이렇게 타이포그래피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컴퓨터가 만들어진 그 서체에도 손으로 직접 쓴 손글씨 형태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손글씨 중에서도 특히 캘라그래피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의 이 캘라그래피는 손으로 쓴 정성이 이 글꼴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최근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언뜻 들으면 좀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이 앞서 화면에서 저희가 봤던 이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인쇄 활자를 배열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으면 되고요. 이 캘라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글씨 쓰기와 같은 아주 글씨 쓰기,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것과 연관된 이 디자인, 시각 디자인의 한 종류로 봐서 이 글씨 자체를 아름답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타이포그래피라는 어려운 단어로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글자로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은 건물 간판이나 대중교통 등 일상 속 어느 곳에서나 좀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바라보면 타이포그래피가 만들어내는 표정과 상상력까지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